역시 예상대로 올해 부처빔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고 상승장을 대비하는 방법, 이 영상만 보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징글징글한 이 지침을 준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면 좀 날 잡기가 어렵다. 뭔가 추격 매수하기 되게 어렵게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대 양봉이 갑자기 나오는 게 퀴즈나 이런 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PI가 좋게 나왔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거보다도 사실은 그냥 오를 때 돼서 오른 거예요. 너무 그동안 피곤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도미넌스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알트보다는 비트의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는 소리인데,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어요. 알트가 비트보다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건, 그리고 도미넌스가 오른다라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비트가 떨어질 때 알트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비트가 오를 때 알트는 조금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1에서 100원으로 갔을 때와 2원에서 100원으로 갔을 때 둘 다 100원에서 이 시점을 바라보면 굉장히 큰 좋은 평단인 거라고 보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익률을 봤을 때는 이것은 100배고 이것은 50배이기 때문에 내가 장투나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갔을 때 수익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알트를 사는 건, 그리고 모으는 건 좋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근데 내가 이번 조정에서도 저는 박스권이라고 봤지만, 여러분들은 박스권을 넘어서, 조정을 넘어서 하락장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랬다면 그런 심리 속에서는 알트를 들고 가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비트코인을 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알트로 슬슬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무빙이 저는 낫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오르는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이뮤터블 X나 폴리메시 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이, 체인링크, 이런 솔라나 이런 애들도 다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은 따로 좀 오르는 경우는 있어요. 아웃퍼폼을 하는 애들은 있는데, 대부분의 알트가 비트보다 좀 비트의 지배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더 떨어져, 비트코인이 오르면 더 올라, 이런 과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비트코인이 어쨌든 저점을 찍고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알트가 새로운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보다는 조금 덜 오를 가능성이 맞다라고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트를 모아갈 거면 이 기간만 넘으면 대신 굉장히 좋은 행복이 오는데, 뭐냐? 고점을 갱신하고 하더라도 결국 비트코인 혹은 알트코인의 사이클에서의 고점은 도미넌스가 30%대 후반이나 아니면 40% 초반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내려갈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알트장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을 어제 올려가지고 해째 시원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에 대한 어떤 비판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와도 이 순간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필 제가 어제나 그제 이제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어제는 못 올렸어요. 전날에는 일찍 올리고, 부처빔 때는.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체를 하는 게 기분은 좋은데, 그런 것보다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에서 잘 버텼고, 그 다음에 잘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했다면, 그러면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저는 2020년이나 2019년 이럴 때 저는 못 버텼기 때문에, 그래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금리 이런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못 올라간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건 개미들의 일이고요. 물론 큰 기업들이나 기관들도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돈 가지고 설명할 거면 우리가 이때
찍었던 2021년 말에 찍었던 지점이 2023년에 복구했다라는 거, 비트코인 말고도 뭐 나스닥, 다 그렇게 복구했다라는 건 설명이 잘 안 돼요. 돈이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지점인데.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 그냥 이 좀 대중들의 심리와 좀 역행한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너무 금리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고 뭐 물가를 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다룬 지가 오래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일일이 목매여서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이거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이 맞고, 박스권에서 리테스트를 했던 것도 맞고,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다. 근데 어차피 저점을 높인 식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좋다고 본다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올랐다고 해도 너무 기뻐하지도 마세요. 그냥 올랐네, 이 정도. 뭐 좋아지겠네,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을 어쨌든 얘가 넘어주면서 리테스트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냥 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단기적인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그동안 7일선을, 7주 이동평균선을 계속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64,882인데 오늘이 금요일이고 좀 시간이 남았어요. 이번 주 일요일이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이 가격 위에서 마감해주면 그 다음 주에는 뭐 요것도 한번 리테스트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열, 아홉, 열, 10주 정도 지금 우리가 조정이 왔고, 여기서 좀 더 기간 조정이 더 된 다음에 12주나 혹은 뭐 16주까지도 가주면 좋아요. 이렇게 더 가준 다음에 고점을 새로 갱신하면서 뚫어주면 그때는 도미넌스가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사이클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잘 보이게 지표를 다 끄고요.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어떤 무빙들이 있냐면 조금 더 잘 보이는 차트, 올해 데이터가 있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을 해도 잘 와닿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오르니까. 항상 이래요. 자, 이게 참 문제인데 어쨌든 이 신고점을 뚫은 다음에 어느 시점까지는 비트코인이 계속 독주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신고점을 뚫었지만 다시 조정으로 내려왔고 재차 박스권 이후에 뚫을 때는 이 급등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럼 이 과정에 뭐가 오를 거냐?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도미넌스가 오르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 이후에 비트가 조정이 올 때 알트도 똑같이 조정을 와요. 그쵸? 그 다음에 알트장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되게 걱정했던 것은 도미넌스 상으로 좀 고점이 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때 가서 떨어지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 번 더 올라서 떨어지면 그건 진짜 좋은 상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치면 그냥 뭐 한 60, 뭐 길게 가면 60% 정도 갔다가 떨어지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알트의 시총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이 과정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횡보, 그 다음에 비트의 상승, 비상, 그 다음에 비조, 조정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알상, 알트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는 게 맞는데요. 제가 되게 많이 영상에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일단 뭐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무빙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많이 말하는 멘트가 뭐죠, 요즘에?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이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나쁠 거 없다니까요. 가잖아요, 이렇게. 좋아요. 잘 가고 있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치, 이 멘트도 많이 쳤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리대로 여러분들 가시려면 비트의 비중을 늘리시고 그 다음에 알트로 천천히 전환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저점을 잡는 것 혹은 최저점이나 저점 부분을 잡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된다. 왜? 그 부분을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상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요번에 호들갑
하시고 겁나고 무서워요 한 분들은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진짜 대박 낼 거야 뭐 이제 또 오르니까 대박의 냄새가 뭔가 나는 것 같고 나 대박 내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어차피 추후에 조정 오면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24년 말이 고점이냐 아니면 25년 초반이 고점이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근데 일단은 항상 뭔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 6월 달에 고점일 가능성은 없어진 것 같고 이제 남은 건 연말에 장이 좋을 것 같다 정도만 우리가 보는 것이지, 거기에서 뭐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 그 당시에 갔을 때 그때 딱 갈 때 좀 길어질 것 같다 하면 그러면 뭐 2025년까지 보면 되는 거고, 일단은 우리는 연말까지 장세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연말 장세 가기 전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박스권에서 횡보가 길면 길수록 더 멀리 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주면 팡!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더 천천히 더 멀리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장세에도 좀 잘 견뎌내시고 했던 분들은 좀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지금도 이런 차트의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뭐 그 파동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조정 빕하고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게 시즌 종료야 임마. 시즌 종료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나스닥이나 S&P나 뭐 금이나 이런 가격을 보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요때다. 8월에서 10월 달이다. 그게 지금 알트들도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는 게, 보세요. 이때 세이도 보면은 이 4월 달보다 가격이 좀 낮아졌거든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때 사고 뭐 하면은 진짜 잘 산 거예요. 정말 저도 이때 사라고 했던 게 지나고 보면 좋은 자리가 된다니까요. 이것만 좀 참으면은. 근데 이게 어떤 그 상태였냐면 샌드박스 같은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확인하기에. 그래서 이걸 좀 다 끄면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이게 다 끄면은 이걸 다 끌게요. 끄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요때가 이제 비트코인 자체에서의 저점이었거든요. 이번 사이클에. 근데 6월 달에 저점을 또 갱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또 갱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끝나니까 갑자기 자리를 안 줘요. 이렇게 오르면서.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알트들이 요번에도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진 모르겠지만 영상을 잡고 스킵 하시면 이런 내용들 다 놓치거든요.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쐐기 형태를 가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10월달 같은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정의 끝에서는. 근데 지금 보세요. 왜 제가 알트를 계속 얘기를 했냐면, 이런 자리들을 이 과정에서 알트가 약세가 있으니까 저점을 깨고 뭐 하니까 무서워요. 근데 특정 시점을 딱 지나니까, 어느 저점 구간을 딱 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애들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세이 같은 것도 보면은 빠진 거를 이렇게 올려버리거든요. 양봉 몇 개로 빵빵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바뀐 약간 그런 무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월가 애들이 좀 이런 식으로 운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쓰고, 상승 다이버전스 뜨는 조건이 저점을 낮추고 보조지표 올리고, 하락 다이버전스 쓰는 개념이 가격 고점은 높이고 보조지표는 그 고점이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사람의 심리를 잘 건드는 그런 식의 패턴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저점이나 이런 것들 잡으려면 이 과정에서 계속 매수한 사람이 요 한 번의 회복으로 인해서 다 보상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저는 알트에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니 비트부터 관심 갖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 듣고 싶은 부분, 나는 알트가 좋아요, 한국인들은 알트를 좋아해요 하기 때문에 알트 사도 된대, 요거까지만 딱 듣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항상 투자는 기승전결 플로우가 있어야 돼요. 플로우 코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흐름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뭔가 결국 결론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킵 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 자유입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다가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제가 반복 시청 얘기를 계속 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안 들리다가 반복하다가 듣다 보면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으려고요 지금. 왜? 가격이 오르니까.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그런 거 같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순간마다 뭐 이 유튜버가 맞췄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거 듣고 이번에 이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맞추네요 또 저거 듣고 이러다 보면은 되게 혼란스러워져.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좀 반복 시청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반복 시청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스토캐스틱상에서 골드 크로스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올려보면은 이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골드크로스 알 때마다 되게 좋은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보면 여전히 박스권 상태에서 있고 신고점을 살짝 뚫었지만 지금 69,000 정도가 지난 시즌의 고점이잖아요. 여기를 빨리 뭐 뚫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어쨌든 박스권 형태로 좀 길게 갈 것이다. 그리고 길게 가야 좋다. 그러나 월가 애들이 항상 2023년부터 미국 애들이 뭔가 운전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게 항상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을 좀 쓰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주다가 어느 특정 저점을 찍으면 며칠 만에 바로 회복. 조정 주고 특정 저점 찍으면 며칠 만에 바로 회복. 이 과정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고 회복 이 과정. 주고 회복. 주고 회복 이걸 진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염원은 이렇게 좀 가가지고 조정 주다가 빡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6월달도 저는 횡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 뭐냐면 5월 초와 중순까지만 참으셔라. 그러면 점점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저점 구간이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제는 뭔가 하나씩 보이시죠? 제가 했던 말들이 이제는 그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왜 말했을까? 저희가 근거도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뭐 무슨 멘탈 관리 영상이니 뭐 이상식으로 의매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멘탈 관리가 아니고 정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나는 과거에 이 차트를 약간 다른 반복을 여러 번 보여줬으며 여전히 내가 선호하는 해석이다. 펌핑할 거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냥 무슨 말과 똑같냐면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유동성 공급한 거 있죠. 유동성을 공급한 다음에 갑자기 자산 시장이 오르는 것처럼 그 코인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 우리는 뭐 업비트에 원화를 입금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나고 보면은 좋은 구간이었던 적이 많았다. 이렇게 들어올 때가 좋은 구간이었던 적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신호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인데 얘는 아직 이 고점을 못 넘었잖아요. 알트코인이. 그런데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트라이앵 끝나서. 그래서 뭐 물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미넌스 형태는 비트코인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비트도미가 근데 알트가 이게 시총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시총 자체는 오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을 여러분들이 잡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된다. 비트코인 위주로 하면 최저점을 잡겠다 뭐 저점 구간을 잡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 내려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나는 그 대신 멘탈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총 자체는 계속 우상향을 할 건데 지금 시점부터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지분율이잖아요.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 아마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또 하나의 신뢰 요소인데 이 초록색 죄송합니다. 초록색 선이 이렇게
돌파를 되찾하면 그때는 이 빨간색과 주황색 영역 중에 어느 한 곳을 가는데 빨간색의 제일 높은 구간은 지금 기준으로는 21만 달러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3만 8천 달러가 이 노란색 부근의 고점인데 이 사이를 간다 치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인 15에서 17 정도를 본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거 기억나시죠? 요게 이제 이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시즌처럼 이런 데를 간다 그러면 와우 20만이 넣어 와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파르게 올라가면 빨리 끝납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멀리 갑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지켜보자고요, 상황을. 왜냐면 우리는 갖출 거 다 갖췄어요. 매수할 곳에도 잘 매수했죠? 공포를 좀 가졌지만 어쨌든 포지션 지켜냈죠?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횡보하겠지만 점점 저점을 높이는 식으로 횡보를 하겠죠? 큰 박스권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박스권을 뚫을 때는 우리는 포지션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뚫은 것이고,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매매를 조금 삐끗삐끗 하다가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놓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암호화폐 유동성에 관해서 약 5주 후에 다시 양성 영역에 도달했다. 좋아요. 연준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돈을 이미 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 센티멘트가 100비트 이상 보유 고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래 활동 자체는 올해 최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거예요. 고래 원래 수 자체만 증가하고 얘네들 쉬고 있다는 건 뭐냐면 홀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고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래와 개미는 따로 논다. 개미들 지금 관심 없다. 무서워한다. 이해되세요? 국내 증시도 재미없다. 미국 주식이나 해야지. 코인 뭔데? 그게 뭐야? 그 사기 아니야? 또 뭐 그러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블록체인이 말이지 뭐 미래를 이끌 뭐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주식 쪽에 있던 사람들이 코인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고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항상 투자는 심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대전제, 그러니까 이 기술이나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이면 이 기술이 미래에 대중화가 되고 정말 실현될 만한 기술이 맞냐? 오케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이클을 그리더라.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ETF가 이제 슬슬 뭐죠? 그레이스케일도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블랙록이 다시 대놓고 많이 사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이들이 대놓고 삽니다. 대놓고 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미는 또 뭐다? 지붕 쳐다본다. 엘리어트 파동에서 아직까지 고점을 넘기 전까지는 뭐 차트상으로 유효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이거 그냥 떨어진 거에서 조금 오른 건데 뭐 그때만 항상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되게 신중하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기에 있을 때는 내가 막 뿜어와가지고 대충 샀거든요. 근데 여기 다 털어낸 다음에 어찌 보면 개미 털린 게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슨 말 하냐면 아, 이거 신중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렇게 가면은 끝나. 항상 이랬어요, 패턴이. 개미들이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매수하는 지점들을 이 지점 그리고 이때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테스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참 심플한데 그게 잘 안 될 뿐이에요. 그냥. 왜? 당장 코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심하니까,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거에 내가 적응이 됐는데 갑자기 안 올라. 천천히 계속 떨어져. 계단식 하라고. 그럼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운전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 이용할 거라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을 2번, 3번, 4번, 5번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단기 고래가 6만에서 전략적 매집을 했고 지지선이 견고하다. 굿.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아, 나 영상 계속 보는데도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이제 스택스는 이미 1차 익절을 했어요. 빠지기 전에 잘 잡아서 1차 익절하고, 솔라나 역시도 잘 팔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코인을 사고 언제 팔고 언제 뭐 손절할 수 있으면 손절을 하고 하는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시황도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운전수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멘탈이 흔들린다 그러면 멘탈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이클이 궁금하다 그러면 사이클 알려주고 내 포트폴리오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면은 또 리밸런싱 해드리고 개인별 맞춤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다 멤버십에 들어오면은 다 맛볼 수 있으니까요. 맛보고 싶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고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요.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 텔레그램 링크와 그 다음에 카톡방, 멤버십 카톡방 소통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 2개의 링크가 있는데 그 둘 다 모두 들어오셔야 되고 들어오실 때 항상 닉네임은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과 통일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멤버십과의 별도의 방이 선물방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 멤버십처럼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하는데 이게 못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이걸 잡아서 4차까지 다 보냈거든요. 61,450달러부터 잡아가지고 65,000까지 거의 한 3,4,000불 먹은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서 계속 타겟 갔다. 그래서 이번에 선물로 내가 많이 털렸다 하시는 분들 중에 뭔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